저는 물론이고 가드소울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께는 아마도 올가을 가장 설레는 일 중 하나죠. 기다리던 아이폰 키노트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한 내용 정리와 함께 이번 키노트를 관전함에 있어 함께 살펴보면 좋을 주요 포인트들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All about IT Gadget Soul. 이번 아이폰 카메라 관련해서는 보통 렌즈 개수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6.1인치 아이폰에는 하나, 나머지 모델들에는 두 개의 렌즈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거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높은 해상도, 더 낮은 F값,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이것들도 매우 중요한 수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이제는 마치 카메라 성능의 절대적인 척도처럼 느껴지는 그 숫자들에 주목하다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특히 이 아이폰 카메라의 발전에 대해 논하기 위해 다시 등장해야 하는 수치 중 하나가 카메라 센서의 픽셀 피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화소는 픽셀의 개수와 관련된 개념이고, 픽셀 피치의 경우는 개별 픽셀 간의 간격이 어느 정도냐, 다시 말해 개별 픽셀의 크기와 관련된 개념이죠. 보통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기도 하고, 그런 이유로 이미 오래전부터 마케팅의 중심으로 떠올라버린 이 화소수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카메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과 더불어 화소수와 이 픽셀 피치의 최적의 밸런스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픽셀 크기와 관련해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이폰 센서의 픽셀 크기는 2.2 마이크로미터에서 계속해서 줄어들어왔죠. 그리고 아이폰 6에서 1.5 마이크로미터였던 픽셀 크기가 6S에서 화소가 800만 화소에서 1200만 화소로 증가하면서 1.22 마이크로미터로 감소하여 그 값이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타사의 예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2 마이크로미터였던 픽셀 크기가 갤럭시 S6에서 X7으로 넘어가면서 1.4 마이크로미터로 증가하였습니다. 카메라 성능으로 또 유명한 폰이 있죠. 이 구글의 픽셀의 경우는 1.55 마이크로미터, 픽셀2는 1.4 마이크로미터죠. 픽셀 크기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크게 화소수를 낮추거나 센서를 키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무조건 큰 센서가 능사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의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몇 개의 휴대폰들의 센서 크기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 아이폰 X을 제외한 기존 아이폰 센서의 크기는 5S에서 8까지 3분의 1인치였는데요. 다른 주요 스마트폰들의 센서 크기들을 보면은 확실히 이번 아이폰에서는 센서 크기가 조금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요즘의 흐름이기도 하죠. 6.1인치 LCD 아이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향후의 스마트폰 점유율 싸움은 신규 수요층에서 갈릴 것이고,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이른바 스마트폰 신흥국가에 이 고객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이 6.1인치 LCD 아이폰을 통해 이 국가들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보관이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낮은 가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존 충성 고객들이 타사의 스마트폰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존 고객들은 LCD 아이폰이 아닌 10S와 10S Max를 재구매해서 기존 가격대를 계속 유지해 줘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 모델들 사이의 가격과 모델에 따른 기능 차별화를 과연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이 계획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6.1인치 LCD 라인과 아직까지는 가칭입니다만 10S와 10S Max라는 이름이 붙을 것으로 유력한 이 프리미엄 라인업 간에 몇 가지의 차이점들이 있죠. 그중 카메라, 패널 그 정도만 우선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의 디테일이 어떻게 될지 매우 관심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렌즈 개수는 아마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여기서 만약 이 계획이 조금 더 치밀하게 기획된다면 그동안의 애플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몇 가지 새로운 변화들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인도와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6.1인치 아이폰에만 조금 더 큰 화소의 카메라를 부여하는 식으로 말이죠. 현재 애플의 제품 라인업상에서 살펴보면 조금 의아해지기도 하지만 결국 이 6.1인치 보급형 아이폰이 경쟁해야 할 모델은 화웨이, 오포, 샤오미 등에서 나온 미들 혹은 미들 하이 레인지의 모델들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의 소비자들의 특징들이 따로 있겠죠. 이 6.1인치 아이폰에 경쟁력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마련될지 기대가 되고, 듀얼심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카메라 화소도 그중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LCD 패널의 경우 한쪽 끝에 자리 잡게 되는 이 부분 때문에 베젤리스 구현의 OLED에 비해 다소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LCD 아이폰 출시가 늦어지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언론을 통해 조만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꾸준히 나왔었는데요.
막상 키노트를 앞두고는 다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번 키노트에서는 적어도 그 외관은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OLED 모델들과 비슷하게 베젤을 구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통일감 있는 패밀리 룩을 완성할 수 있을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6.1인치 아이폰의 출시 시점도 매우 중요한데요. 외신의 보도는 이 출시 지연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달과 두 달 사이의 간극이 매우 커 보이죠. 무엇보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타사의 스마트폰들의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만약 두 달 이상 연기된다면 애플 입장에서 그리 좋지 못한 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키노트 중 이 6.1인치 아이폰의 출시일과 관련해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의 소식들은 기존 예상 가격에서 계속해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추세죠. 앞서 살펴본 6.1인치 아이폰 출시 시기와 함께 이번 애플 상품 전략의 성패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6.1인치 모델이 700에서 800달러 선을 넘기게 되면 중국과 인도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다소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요층의 일부도 역시 이 가격대의 아이폰으로 넘어오게 될 공산이 있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애초에 가장 기대를 했던 부분은 다른 제품군처럼 아이폰, 아이폰 프로 혹은 아이폰, 아이폰 X 이런 식으로 나누고 인치수나 연도 표기를 통해서 전체 애플 상품 라인업과 통일성을 가져가는 그런 방향을 기대했는데요. 아쉽게도 아이폰 XC, 아이폰 XS, 아이폰 XS Max 이런 식으로 네이밍이 될 거라는 소식들이 지배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Max라는 단어가 그렇게 멋있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처음 골드 컬러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의 경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너무 촌스럽다, 아이폰의 색이 아니다, 중국 감성이다, 이런 내용들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재평가해보면 그때 논란거리가 되던 그 골드색이 이제는 아이폰을 대표하는 컬러 중 하나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버 색상만을 사용하는 저에게도 그 은은하고 매트한 느낌의 세련된 샴페인 골드의 색이 전혀 거부 반응 없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골드 색상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 제 주위에 그때와 아주 똑같은 논쟁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이죠. 이 부분에 대해 좀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아노다이징 처리된 이 알루미늄과 현재의 이 스테인레스 간의 텍스처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울리는 색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스테인레스의 이 매끈한 유광 표면을 살리는 강렬한 컬러가 입혀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그것보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 강력한 골드 컬러가 또 한 번 중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트, 레드, 블루, 오렌지 등의 다양한 컬러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업계에서 새로운 아이폰의 컬러는 단순히 그것을 넘어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죠. 아마도 이후 타사의 제품들에서도 비슷한 컬러를 만나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 램의 용량이라든지 A12 칩의 성능, 애플 펜슬과 에어파워 등등 이 밖에 이번 키노트에 앞서 각자 가지고 계시는 포인트들이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그 부분이 모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마케팅에 의해 너무도 많은 부분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뜻대로 정해져 버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모두가 같은 지점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도 있는데요. 기호와 관점마저도 강요되어지는 시대, 특히나 우리에게 중요한 점은 상품을 바라볼 때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획일화되지 않는 나만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제조사가 아닌 바로 나에게 있어서의 해당 상품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억이라 부를 만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요즘이죠. 이번 키노트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8년 어느 새벽에 멋진 추억으로 남길 바라며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